채널 안소희에서 향수 콘텐츠라든지 패션 콘텐츠라든지 소유기 채널 혼조업소유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었고, 인스타360이나 소니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 쪽이나 1000만원까지도 받아왔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 PD로 일하고 있는 백준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영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어떤 직무로 취업을 할까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학원 같은 것도 다녀보고 혼자서 독학하면서 그때부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로 입사 준비를 하던 과정에 이 PD라는 직무가 나랑 되게 잘 맞고 영상 만드는 게 즐겁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P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죠. 연예인 채널을 담당을 한다든지 일반 유튜버들의 채널을 담당을 해서 전반적인 기획 핸들링을 하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PD가 메인이 되어서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TV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들은 각 방송국에서 공채로 채용을 해서 PD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방송국 소속의 PD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송국 PD는 잘 뽑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웬만해서는 방송국에서도 프로덕션에 외주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프로덕션 소속 PD에게 자기네들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도록 맡긴 다음에 받아서 송출을 하는 거죠. OTT 시대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방송국에 있는 PD들도 그 방송국 일을 그만두고 이제 빠져나와서 프로덕션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차린 프로덕션에서 유튜브 콘텐츠나 아니면 OTT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추세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PD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는 것도 조금 다르죠. 방송국은 기존에 어떤 시험도 봐야 했고 공채 면접도 봐야 했고 학력, 스펙 위주로 흘러갔다면 유튜브 콘텐츠 PD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전공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보지 않고 진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기획하는 능력, 촬영이나 편집을 통해서 콘텐츠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콘텐츠를 핸들링하는 능력, 그리고 색깔과 어떤 기획 센스나 이런 감각들이 자기네 프로덕션과 조금 결이 맞는 그런 PD들을 보통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나만으로도 콘텐츠 PD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는 시대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을 하다 보면은 촬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편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로케이션 선정이라든지 출연자 섭외라든지 스크립트 구성이라든지 준비물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이 콘텐츠 하나를 제작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도 다르게 촬영이 되고 편집도 다른 방향으로 또 편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획, 촬영, 편집이 하나의 결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콘텐츠가 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비디오 클래스 채널에서 테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테크 콘텐츠 PD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인스타360이나 소니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 쪽이나 드론, 아이폰도 있죠. 애플 콘텐츠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테크 관련 아이템들을 리뷰한다거나, 크리에이터 팟캐스트라고 유튜버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셔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토크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기 채널, 가수 소유님이 있는 채널에서 혼조업소유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었고, 채널 안소희에서 향수 콘텐츠라든지 패션 콘텐츠라든지 안고독한 소식가라는 음식 먹는 푸드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다른 콘텐츠를 또 제작할 때는 50만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들쑥날쑥해서 변동사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PD가 뭔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어야
찍어야 한다 했을 때 예산이 그에 비해 조금 적은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기획안이나 어떤 구성안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이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적었던 건 한 30만 원? 진짜 30만 원이면 현업에서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막 30만 원보다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30만 원이 제일 최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높았던 거는 1000만 원까지도 받아왔던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대부분이 섭외 비용으로 가장 크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몇 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받았던 예산은. 이것도 매번 달라요.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사소한 거라도 항상 꼭 이슈가 있고, 물론 원활하게 촬영이 될 때도 많지만 많이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출연자 핸들링에서 일어나는 거죠. 출연자가 뭐 좀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촬영 시간이 잡혀져야 한다든지, 이게 뭐 갑자기 당일에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자를 핸들링 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죠. 촬영할 때는.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다 먹방 콘텐츠였어요. 하나는 국밥집을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식당을 빌려놨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손님들을 받으셨던 거죠. 미리 컨택을 하고 사전 답사를 가서 이 테이블까지 해서 식당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다 나올 수 있도록 넓게 찍으려고 협의도 다 완료가 되었던 상황인데, 사장님이 실수를 하신 거죠. 그때 연예인분도 되게 적지 않게 당황을 하셨고, 왜냐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국밥집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예인분들도 뭔가 집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려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돌발 상황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현재 받은 손님들까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조금 딜레이가 될지언정 콘텐츠가 잘 촬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먹방인데 매운 거 먹는 콘텐츠예요. 매운 거를 매달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말 맵기로 유명한 곳에 이제 찾아가서 게스트 한 분을 달마다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정말 출연자분이 한 입을 딱 드셨는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촬영이 거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정 출연자가 거의 다 리뷰를 하고 토크를 이끌어가고, 섭외를 했던 게스트는 잘 먹지도 못하고 거의 먹는 척만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사실 조회수가 눈으로 보이고 어떤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PD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 부담감을 가져야지만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부담감이라고, 저는 좋은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유튜브는 조회수를 많이 받아야 나중에 뭐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노출이 잘 되는 만큼의 콘텐츠마다의 단가도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다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직장에서의 그런 행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회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삶에 막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안 나왔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콘텐츠를 제작할 때 보완까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조금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자로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장했던 거는 촬영하는 이 현장을 이끌어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성장이 되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신입 시절에는 신입이다 보니까 내가 리드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도 촬영 현장만 딱 막상 가면 그것들을 리드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 유해야 되고 유쾌하면 더 좋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리드하고 이야기가 오갈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점점 이 촬영 현장을 핸들링하면서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포트폴리오 하나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만 딱 분별이 되면 면접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회사의 컬처핏과 제작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면접이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으면 어떻게든 이 사람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고, 자격증 아무리 많아도요 진짜 안 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자격증은 단 한 개라도 없어져도 되고, 언어 자격증이나 뭐 심지어 콘텐츠 제작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도 그거 정말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안 봐요. 같이 일하고 있는 현업의 실무자들도 자격증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의 영상을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PD가 영상 잘 만들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다른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영상 제작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말하면 약간 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주의했으면 하는 걸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신입 PD이다 보니 해당 회사의 현장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싱크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혹은 방식이라든지 방법 등을 서로 싱크업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뭔가 메모를 하는 사람과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의 주변 시선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메모를 하는 친구들은 일단 좋게 봐요. 안 좋게 볼 수가 없죠. 근데 뭔가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신뢰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메모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 노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풍기잖아요. 주위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메모를 해놓으면 실제로 정말 자기 마음이 편해집니다. 머리로 계속 외우고 있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한번 훑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반 들어왔을 때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신입 PD분들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PD로서 지금 수강생들을 코칭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1기 때 분이 30대 후반 분이셨어요. 거의 이제 40 다 돼 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신입으로 합격하시고, 그래서 이 나이에 제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몇 안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직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기 전에는 브이로그면 브이로그, 뭐 인터뷰면 인터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리뷰라면 리뷰, 뭐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포맷별로 역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콘텐츠를 봤을 때 이 A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한 PD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기획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카메라는 어떻게 배치를 했을 것인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세웠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썸네일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본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기획을 하는 공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포맷별로.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했던 게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분들한테도 많이 드리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2호 채널 많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스 채널에서 머니그라피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두 개, 2호 채널과 머니그라피, 이 두 개의 채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안을 반드시 같이 첨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PD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 기획안을 놓치는 신입 PD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촬영 감독이 되려는 게 아니고 뭔가 편집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PD로서 내가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러한 기획안을 통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PD 포트폴리오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의 흐름과 기획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기획안을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상입니다.
저는 영상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하고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진과 영상에 워낙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의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서 이 직군이 저하고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A부터 Z까지 기획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시각화가 되었고 청각화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로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취감과 뿌듯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건들을 잘 보정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워라밸을 신경 써주는 회사도 되게 많고, 야근이 없는 문화가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요즘 어떤 영상과 관련해서 옛날에 비해 회사가 크리에이티브해지고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업 만족도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유튜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제작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개인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잘하면, 아직까지 저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개인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PD 혹은 콘텐츠 PD라는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뽑는 이 시대에 비해 어떻게 하면 제작을 잘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상을 잘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